자, 오늘 부모세미나 제15강은 침착성이 없는 아이. 자, 침착성이 없는 아이들 있죠. 차분하고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침착성의 문제는 상당히 습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어릴 때 발견해 서둘러 고쳐주어야 합니다. 왜요? 아동이 침착하지 못하면 단순히 성격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미 다른 병리적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리적이라면 약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조언에서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단시간에 그 현상을 해소하거나 교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침착성이 없는 아동은 생활에서 부정의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드러나는 그 행동보다는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이들에게 드러나는 행동의 근원이 심리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침착성이 없는 아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좌절감이라든지 자기 비하,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열등감 같은 것이 중요하게 심리에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침착성이 없는 아동의 특징을 한 3가지로만 잡으라 한다면, 일단 주의력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다. 주의력의 문제는 주의력이 분산돼서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렵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오래 붙들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는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가 불안정한 아동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침착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안정감을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크게 비난하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안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상대방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만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침착성 있는 아동은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침착하지 못한 아동은 친구가 왜 원만하지 않다고 보여야 하냐면, 침착하지 못한 것이 관계에서 원만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 타인을 비난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속에 자존감이 좀 낮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받고 타인을 비난도 하게 되고, 자, 자존감이 낮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자기 불만이 많고 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는 것이 다 내면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이 침착하지 못한 아이들을 심리적인 원인을 따지러 본다면, 일단 이제 저는 3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성격 발달적 관점,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 우리가 늘 3가지로 나눠서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모 양육의 관점, 이 3가지, 부모 양육의 관점, 요 3가지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격 발달적 관점의 3가지는 뭘까? 성격 발달적 관점이, 자, 아이들은 발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발달이 잘못되고 있다,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부정적 자아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부정적 행동이 문제다, 부정적 행동. 또 하나는 정서적 반응이 좀 이제 좋지 않은 거죠. 부정적인 거죠. 자, 이 3가지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부정적 자아 개념이나 부정적 자아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부정성이 축적해서 내면에서 불안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흔히 많이 들은 말이 늦었다, 빨리 일어나라, 서둘러라, 당장 손을 씻어서 숙제부터 해라, 성적 왜 이 모양이냐, 빨리 잠을 자라. 많은 잔소리 속에서 커나가죠. 이 잔소리, 부정적 잔소리, 부정적인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이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아이들이 부정성이 축적되게 되죠. 부정성이 축적되고 부정적 자아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 행동이 나오는 거죠. 침착성 없는 행동에 아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 행동이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한번 봐본다면 행동은 정신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에서 부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셋째로는 정서적인 반응이 문제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반응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내가 정훈련이 돼가는 건데 이 일종의 하나의 성장 과정이나 모든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하면 네 그럴게요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네요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자꾸 한다 하면 안 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자꾸 하면 자기를 긍정화시키는 반응을 보이는 식이죠. 근데 할 거면서 나 안 해 하면서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서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잘못해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이 아주 중요한데 심리적 관점은 이제 진정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차원이 되겠어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침착성이 없는 아동 그러면 심리적 불안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심리적 불안, 잠재적 우울증,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 문제, 의사소통 문제죠. 요 세 가지에서 본다면 요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침착성이 없는 아이는 심리적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이 산만한다, 또 침착성이 없다, 이것을 좀 구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학년 때부터 4학년, 3, 4학년 때는 침착성이 좀 없어서 산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기준에서 볼 때 계속해서 침착성이 없다 할 때는 이건 병리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적 불안이 문제라면 아동은 심리적 불안이 되게 되면은 감정의 유동성과 존재의 불안이 거기에 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심리적 아이가 불안한 것이 겉으로 안정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심리적 불안하면 불안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침착성이 부족한데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냐,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냐, 왜 얌전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밑 저변에 불안이 깔려 있어서 그렇구나.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이제 잠재적 우울증이 내재하고 있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침착성이 없는 아동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내면의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드러내놓고 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한 우울 상태에 있어서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다. 그러면 불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이 많아진다면 우울증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봅니다. 이걸 성격 문제로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참 원활하게 안 나가고 뭐가 끊어지고 학교도 결석하고 자꾸 친구들하고 싸우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우울감의 문제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의사소통력이 문제다 할 때는 자, 언어를 대화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우리가 날아가고 해소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죠. 그래서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서 할 때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안 그러면 대화 상대가 없어 혼자서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심하게 말하면
정신분열증 중에 행설수술형에 해당돼요. 인간은 대화를 못하면 병이 들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혼자 중얼거릴 수가 있지만, 그런데 자주 중얼거린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혼자 허공을 향해서 계속 중얼거리겠다. 그 정신분열증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로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심리적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은 애한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부모 양육의 관점입니다. 부모가 양육에 책임을 부모가 더 많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부모 책임의 문제를 한번 들춰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얘가 침착하지 못한 아동의 부모는 상당히 신경질적이다. 부모가 신경질적이다. 그 면을 보자 이거죠. 자주 화를 내고 있다. 툭하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짜증을 많이 내. 자,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 보면은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부부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싱싱해요. 산소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어도 부부관계 안 좋은 데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자라는 게 싱싱하겠어요? 산소를 마시고 자라는 게 싱싱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이들 보면 알 수가 있는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싱싱하고 자유롭고 하면은 부부관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다. 툭 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여기서 이제 첫째 아이가 부부의 희생양일 수가 많아요. 부부관계 안 좋으면 첫째 아이한테 다 쏟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뭔가 모르게 그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자기 자아가 정상적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둘째 같은 경우는 활달하고 자생력이 있고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형을 이겨먹으려는 그것 때문에 또 자기의 얼마든지 구멍을 뚫어서 그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둘째로 아동의 존재 무시를 자주 했다. 존재 무시를 자주 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자꾸 아이를 잘못 지적을 많이 했다. 잘못한 걸 지적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잘하는 욕심이 많으면 지적을 자동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것보다 지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동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존감, 자기 존재 가치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것이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겉멋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 교만이죠. 아이들의 측면에서. 여기가 아니고 또 자기를 형편없다 열등감에 자기 비하도 아니면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귀하게 인정한다, 여긴다 하면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감,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못 갖게 된다, 이렇게 보세요. 이 안정감이 있는 애들은 뭔가 모르게 당당합니다. 말하자면 속에서 당당함이 나와요.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좋은 겁니다. 셋째로는 아무래도 부모가 모본을 보이지 못했다. 모본을 보이지 못했다. 좋은 모본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좋은 모본을 보이지 못했다. 어른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데, 안 닮은 것 같지만 다 닮고 있고,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닮는 경우가 있죠. 닮았으면 하는 것을 못 닮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부모를 보면서 닮고 있고 또 그 부모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아이가 긍정 에너지 전달을 많이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상담 치료적 대응을 할 건데, 정서를 어떻게 하면 발달시키냐, 어떻게 하면 긍정성을 증가시키냐, 어떻게 하면 부모 양육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